자, 두 번째는 뭡니까? 문재인 케어 폐기.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죠. 네, 어떤 이게 내용입니까? 노동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어제 나왔었거든요. 뭐 주 52시간 이제 손 본다는 얘기 나왔어. 그저께 나왔었거든요. 그저께. 그래서 그저께 이제 미래 시장 연구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기존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격벽을 허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밑그림이 나왔는데 요번 버전은 뭐냐면은 뭡니까 이건? 이제 건강보험이 지난 5년 과거 정부 때 이제 보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개편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이게 아픈 사람이 병원 가면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진료해달라 하면은 그거 비급여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하면서 막대한 양의 청구서를 들이미니까 하여튼 진짜 꼭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런 진료 시스템을 이제 최대한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안쪽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게 사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에요. 근데 어제 나온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은 이 문재인 케어로 한 5년간 20조 썼는데 그것 때문에 무임승차가 심해졌고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위태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 같으면 굳이 검사 안 할 거 내 돈 내고 하면 아니 뭐 건강보험으로 대충 나는데요. 네. 공짜라니까 너무 너도 나도 하면서 좀 의료 오남용 문제. 자기 부담금이 있긴 있지만 이제 예전에 한 50만 원 한 번 찍을 때 50만 원 MRI 같은 거죠. MRI 대표적으로 12만 원 정도 선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50만 원 한 번 찍는데 50만 원 못 찍는데 부담되죠. 최대한 부담을 줄여서 찍으면 그게 이제 보장성 강화 측면이 있는 거고 반대편에서 보자면은 안 찍어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삿짐 나르다가 삐끗했다고 걸핏하면 MRI 찍고 사실 이거는 그 의사들도 추천하는 방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네. 근데 이제 병원은 진료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죠. 게다가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하겠지만 훨씬 허들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과잉 진료 문제가 항상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겠다라는 게 어제 이제 발표였어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 재정이 사실 지금 아까 표 주셨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못 가잖아요. 병원에 못 갔기 때문에 그때 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가 나긴 났었어요. 작년에 흑자네요. 2021년이죠. 이 2.8조 흑자가 났다가 바로 이제 올해는 그 흑자 폭이 줄었다가 내년에 다시 이제 적자로 돌아선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조 정도 우리 지금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약 이제 한 6년 남았답니다. 그래서 한 2028년에는 기금이 이제 고갈이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금 문제는 사실 뭐 일리 있는 지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재원이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의 주장은 이거죠.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줄곧 적자다. 흑자 전환된 건 코로나로 인한 이건 이상치에 불과하고 다시 정상화되면 다시 이제 적자 추계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어제 주장의 골자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럼 뭐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가 좀 나와야 일단은 될 급여 것 같은데. 비급여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장이 MRI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 과잉 진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러니까 의사가 만약에 염증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그건 인정. 수술 때문에 해야죠. 수술 전에 위험 요소를 감지하기 위한 의사의 소견이 들어갔을 경우에만 급여 처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제한을 까다롭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과잉 진료를 막겠다라는 게 이제 심평원과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제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반대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보장성 강화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는 거냐? 잘 봐야 된다. 그쵸. 지금은 사실 고령화 때문에 고령 인구가 진료가 많아지면서 사실 자연적으로 지금 기금이 고갈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세월이 가면 출생률도 줄어들고 이러면 어차피 와야 될 미래였던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 또 어떤 논거가 있냐면은 오케이 그런데 MRI랑 초음파의 진료비가 늘어난 게 이 과잉 진료로만 볼 수 있느냐? 그동안 너무 비싸서 못 받았던 거를 보장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필요한 사람이 받은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반론이 있어요. 그 사실 뭐 꾀병인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건 가려내기 어렵기 그 얘기인 때문에 거야. 일단은 건강보험 재정과 어떻게 보면 이 보장성 확대가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또 이제 전체 큰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럼 건강보험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보장 커버리지의 비율이 65% 정도인데 그렇죠. 그게 OECD 평균보다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성을 확대해가는 방향은
큰 방향에서 맞다. 근데 이제 경증과 중증을 잘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꾀병인지 아닌지 요거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잘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네. 병원 많이 다니거나 이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네. 반면에 나는 건강해, 병원 갈 일 없어 이런 분들은 야, 나 보험료 너무 올랐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해. 사실 뭐 양론이 좀 갈릴 수는 있죠. 아니 물론 이제 극단적인 사례도 있어요. 1년에 365번 이상 음. 진료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한 아, 2천, 진짜로? 2천 명이 넘는다는 아, 진짜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극단적인 사례고 매일 가시는 거네. 매일 이상 가는 거죠. 근데 어.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전체 진료비가 100조가 넘는데 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례 과잉 진료는 한 2천억 원 수준이다. 그러니까 2천억 원 때려잡자고 지금 약간 보장성을 해치는 거는 큰 방향에서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것도 사실 국회든 사회적 또 공론화 과정 맞습니다. 좀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정권 교체 이후에 좀 기존의 사회 체계를 좀 바꾸는 개혁들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어떤 좀 공론화 과정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